양자역학은 원자를 다루는 겁니다. 원자는 뭔가 부피가 있고 그 안에 여기 플러스라고 한 것이 뭐냐면은 플러스 전하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전하가 이렇게 퍼져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관찰했던 전자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박혀 있다. 마치 푸딩 모델이라고 하는데 이게 그 쿠키에 초콜릿이 박혀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이게 쿠키 전체라고 생각하고 플러스 전하가 쿠키 전체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마이너스에 해당되는 그런 전자가 이렇게 초콜릿처럼 박혀 있는 그런 형태의 원자를 생각했습니다. 이게 1903년이죠. 그럼 이게 정말 맞는 모델일까? 결론은 뭐였냐면은 플러스 전하라는 게 이렇게 퍼져 있는 게 아니고 중간에 가운데 핵으로 뭉쳐 있다. 그리고 이 바깥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빈 공간입니다. 그리고 전자가 이 바깥에 돌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유명한 사람의 얘기가 나옵니다. 닐스 보아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런 논문을 씁니다. 자, 그 원자가 핵이 있고 가운데 핵이 있죠. 그 다음에 전자가 도는데 추락하지를 말아야 하니까 뭔가 제한 조건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아이디어를 낸 것이 이게 특별한 궤도라는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전자는 핵 주위를 그냥 도는데 마음대로 궤도를 자기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궤도만 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한 궤도에 있다가 다른 궤도로 떨어지게 되면 에너지를 잃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 잃는 에너지만큼이 빛으로 나온다 하고 얘기를 한 겁니다. 자, 여기서 나오는 빛은 전자파입니다. 근데 이상하게도 이 전자파의 진동수는 이 에너지하고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너지차, 에너지가 여기 빛이 가지고 있는 이 에너지가 그 진동수하고 관련돼 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상한 아이디어가 두 가지가 합해진 겁니다. 하나는 특별한 궤도라는 것. 이거 인정하기 굉장히 어려운 것이고, 또 하나는 여기서 나오는 전자에서 나오는 이 빛이 에너지하고 관련돼 있다는 겁니다. 진동수가 에너지하고 관련돼 있다. 그러니까 파장이죠. 파장이 에너지하고 관련돼 있다. 자, 근데 이제 문제가 이제 하나씩 둘씩 생겨나게 됩니다. 이게 시간과 공간의 시각화에 대한 의문들. 이게 굉장히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죠? 그래서 제가 풀어서 썼습니다. 전자는 원자 안에서 도대체 어떻게 존재하는 건가? 그 궤도라는 게 있는데 이 궤도에서 다른 궤도로 떨어지는 거. 이거 양자 도약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전자가 요 위에 돌고 있다 그러면 전자가 도대체 어디에 있고 그 다음에 어떻게 떨어지고, 그러면 떨어질 때 빛이 나오는데 그 빛이 어느 방향으로 나오는지 이걸 다 추적을 할 수가 있어야 하는데 이 원자에서는 그런 게 없습니다. 자, 이러는 와중에 이 원자를 설명하는 새로운 방식에 대한 아이디어가 나옵니다. 자, 여태까지는 전자가 어떤 질량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돌고 어느 위치에 있고 뭐 이런 얘기들을 시작했는데 새로운 도전이다 이름을 붙였어요. 전자가 입자가 아니고 파동으로 보자는 거죠. 그전에는 여기서 전자를 쏘면은 이쪽 근방에서 어떻게 나오는가를 봤는데 이제는 이쪽 근방으로 이게 각을 바꾸면서 본 거예요. 이 결과가 이겁니다. 여기에 뭔가 볼록 나왔어요. 이거는 엑스레이로 실험을 하면 똑같습니다. 엑스레이로 실험을 하게 되면 뭔가 여기에 이렇게 볼록 나오는 게 나오거든요. 엑스레이는 그 당시에 그러니까 전자파죠. 전자파 입장에서 여기에 그 니켈 결정 표면에서 빛이 들어갔다 나올 때 간섭 현상을 일으키는 걸 본 겁니다. 전자로 보니까 똑같은 간섭 현상이 나타난 거예요. 이게 볼록 나왔다는 거는 이게 입자로 보면 안 되고 파동으로 봐야 한다는 얘기예요. 이제 문제가 생겼어요. 어떻게 똑같은 현상을
입자로 설명을 하기도 하고 또 파동으로 설명을 하기도 하느냐. 전자가 도대체 입자냐 파동이냐. 이제 여기에 굉장한 그 갈등이 생깁니다. 보르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입자 입장에서 생각을 하던 양반이었는데 도대체 그러면 파동 함수가 뭔가? 이거를 다시 이제 생각을 해본 거예요. 전자가 파동이라고 그러면 도대체 그건 뭘 의미하는가? 보른이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커피잔에 물이 그 커피에 이제 여기에 모양이 아주 멋있게 만들어져 있는데 여기 보면은 여기가 이제 높이가 높고 여기가 낮습니다. 그죠? 이런 것처럼 전자가 있으면 전자 하나의 파동 함수를 이런 식으로 보자는 거예요. 복소수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다. 여기서 이 모양을 나타내는 것은 절대값입니다. 이 절대값을 그려보면은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하느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거는 전자 하나입니다. 하나니까 자, 여기가 높다. 여긴 낮다. 절대값이 높다, 낮다는 건 뭘 나타내느냐? 확률로 해석을 했습니다. 확률. 전자 하나가 있으면은 여기에 밝은 곳에 있을 확률이 높은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위치를 찾는 거는 이제 더 이상 하지 말고 확률 찾는 걸로 바꿉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양자역학의 본질은 확률에 있다. 이거를 아이디어를 누구한테 보냈느냐? 아인슈타인한테 편지를 썼어요. 아인슈타인이 굉장히 당황했습니다. 대답 이렇게 썼습니다. 신은 주사의 놀이를 하지 않는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보아하고 같이 이제 연구를 많이 한 사람 중에 하나인데 원자 모델에 대해서 이거 어떻게 해야 하나 생각이 굉장히 복잡했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이게 구름 상자입니다. 구름 상자라는 건 뭐냐면은 어떤 이온이 지나가면 거기에 자국을 남기도록 만들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그 어떤 액체 같은 건데 이걸 포화 상태로 만들어 놓으면 뭐가 이제 거기 지나갈 때 건들면 이제 물방울 같은 게 생기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그 구름 상자 같이 어떤 입자가 지나가면 이렇게 생깁니다. 이게 방사선 물질인데 방사선 물질에서 나오는 것들이 이렇게 궤적을 그립니다. 이걸 보면은 분명히 전자의 궤적이 보이거든요. 그러면 파동이라고 그러면 이게 보이지 않을 거 아닙니까? 도대체 이건 어떻게 설명할 거냐? 분명히 입자다. 그래서 여기에서 힌트를 얻습니다. 뭐냐? 이 궤적이라는 게 여기에 무슨 그 연속적인 것도 아니고 물방울들이 이렇게 만들어서 만든 건데 만약에 우리가 이거를 아주 정확한 위치를 알고자 한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겠느냐? 이거 우리가 관측을 한다는 걸 생각한 거죠. 작은 파장으로 보면 볼수록 샤프하게 볼 수 있을 텐데 문제는 그 빛을 쪼이면 걔가 가서 이 전자를 건드립니다. 그러니까 위치를 정확하게 측정하려고 짧은 파장을 썼는데 그 빛이 가서 그 전자를 건드리면 흔들릴 거 아닙니까? 그러면 위치가 샤프하게 보이는 게 아니라 오히려 불확정성이 넘어가죠. 그래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전자의 위치와 움직임에 대한 정보를 동시에 정확하게 알아낼 수 없다. 그리고 관찰에는 어떤 한계가 존재한다는 거죠. 이거를 양자역학에서 인정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양자역학은 더 이상 수정이 필요 없는 완성된 이론이다. 다시 말해서 그 보아가 한 얘기나 그 다음에 슈레딩거가 한 얘기나 다 맞는 얘기인데 문제는 거기에서 한 가지 그러니까 위치와 움직임 중에 하나를 봐야지
그 두 가지를 동시에 보려고는 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입니다. 남은 시간 동안에 저희가 문제를 몇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기에 한 5가지 이제 질문을 만들어 놨는데 이 질문 중에 위에 거는 보어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해석하는 방식입니다. 요 아래 거는 아인슈타인과 슈레딩거가 뭔가 질문을 제기하는 겁니다. 지금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요 위의 질문에 대해서는 잘 우리가 대답할 수 있습니다. 아래 2개의 질문에 대해서는 제법 질문에 답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뭔가 조금 항상 뒤끝이 깨끗이가 않은 그런 질문입니다. 양자역학이라는 것은 슈레딩거 방정식을 쓰든 입자를 쓰든 어떻게 우리가 해석을 하고 어떻게 계산을 하고 다 그 방법으로 설명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근데 그 설명하는 과정에 그 해석을 받아들이기 힘든 사람들이 있다고 그랬죠. 그 중에 아주 대표적인 사람이 아인슈타인이고 슈레딩거입니다. 자, 아인슈타인의 질문이 이렇습니다. 전자가 하나 가요. 그래서 여기 가서 하나 찍힙니다. 찍힌다는 것은 뭐냐면, 자, 전 공간에 여기 찍힐지 여기 찍힐지 모두 확률적으로 뭐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 찍히는 순간에 다른 데 찍힐 확률은 0으로 가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 전자가 하나 찍히게 되면 이쪽에 있는, 그러니까 얘가 여기에 찍혔기 때문에 얘가 여기에 찍힐 확률은 0이라는 것을 정보를 전해줘야 합니다. 그러니까 아인슈타인의 생각으로서는 여기 하나 찍히면은 다른 데는 얘가 찍힐 확률이 0이라는 정보를 전해줘야 하는데 정보를 전하는 것은 제일 빠른 수단이 빛입니다. 빛의 속도보다 빨리 전달할 수가 없어요. 여기에 찍히는 순간 어떻게 여기에 정보가 전달이 되느냐. 좀 시간이 흘러서 벨이라는 사람이 이제 64년에 이 아인슈타인이 하는 얘기하고 그 다음에 보통 우리가 이제 전통적으로 양자역학을 다루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하고 이게 그 결과가 그러니까 그 얘기하는 것을 어느 것이 옳은가를 선택할 수 있는 그 아이디어를 냈어요. 아까는 운동량과 위치를 얘기했지만 그거보다는 여기서는 스핀을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벨이 얘기를 한 건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같은 방향으로 스핀을 측정하지 말고 방향을 좀 달리해서 측정하자. 이게 이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얘를 이쪽 방향으로 측정하는 거고 동시에 이쪽 방향으로 측정하고 이게 2개죠. 또는 얘하고 얘를 이쪽 방향으로 측정합니다. 그 다음에 얘하고 이쪽 방향으로 측정하고. 그래서 이런 측정을 해서 결과를 비교를 하면 아인슈타인이 한 얘기가 맞는지 이 보어가 한 얘기가 맞는지 이거를 구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결과는 뭐냐? 아인슈타인 한 얘기가 좀 맞지 않는 것 같다. 그렇죠? 이게 엮여진 이런 시스템에서는 이게 서로가 얘하고 뭔가가 얘를 측정하면 얘가 왼쪽으로 가요. 아래로 가야 하거든요. 그렇지만 이 정보가 우리가 여기서 측정한 결과 때문에 얘가 간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보가 여기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전달되는 시간이 주어지지 않아도 양자역학이라는 것은 이 시스템이 그렇게 작용하도록 돼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인슈타인이 제기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 어느 정도 해결이 됐다고 보는데 아직도 여기에는 여러 가지 왜 이런 이상한 일들이 양자역학에서 벌어지는지 아직도 확실하지 않은 것들이 남아있어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슈레딩거 아이디어입니다. 유명한 슈레딩거 고양이입니다. 원자가 있습니다. 원자가 분개하는 거는
확률입니다. 만약에 붕괴한다 그러면 여기에 독가스 장치를 하나 만들었어. 미안하지만. 그러면은 얘가 붕괴하면은 얘가 독가스가 나와서 고양이가 죽습니다. 근데 만약에 1시간 후에도 독가스가 안 나오면 살아있겠죠. 그러니까 이 상자를 딱 덮어 놓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시간 후에 열어보자는 거죠. 자,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그죠? 붕괴하는지 않은지는 확률로밖에 안 나타나니까. 따라서 고양이가 살아있을지 죽을지는 모르는 거죠. 확률로밖에. 이게 이제 그 슈레딩거가 이 확률에 대해서 이 질문을 던지는 거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어디까지가 미시 세계고 어디까지가 거시의 세계냐. 양자의 각 자체는 우리가 아주 정밀한 이론이고, 그 다음에 모든 것이 다 자연의 세계를 설명하는데 잘 맞습니다. 문제는 측정입니다. 측정이라는 과정이라는 게 굉장히 어려운 거,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상태고. 자, 측정한다는 의미가 무엇이냐? 이제 우스갯소리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달이 있는데 우리가 관찰하지 않으면 달은 존재한다고 얘기할 수 있느냐? 그죠? 우리가 봐야지 달이 있는 거 아니냐? 그죠? 안 보면 어떨까? 측정하는 순간에 존재와 비존재 사이를 가르는 것인가? 미시 세계에서 통하던 양자역학으로 우리가 설명하던 그런 세계가 얼마나 큰 것까지 우리가 만들 수 있느냐. 이 거시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던 세계하고 미시적으로 생각하는 세계하고 그 사이가 뭐냐. 이런. 슈레딩거가 질문하는 거는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질문이 저희가 여러 가지 답을 주기도 하지만 뭔가 미심쩍은 게 아직도 남아있는 것 같죠.